20강 이제 실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노동시장 분석을 해봐서 거기서 이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만났잖아요. 이번에는 실업만 놓고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률 지표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한계점 1,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실업률 몇 프로입니다. 이런 거 맨날 듣잖아요. 세 번째는 실업의 형태, 종류죠. 실업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자연 실업률, 요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의 차이. 자연 실업률은 몇 프로인데 실제 실업률은 몇 프로다. 그러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업률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 실업 요 1, 2번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있으면 일단은 실업률 지표까지 끌어내려면 제일 상단에다가 노동 가능 인구가 몇 명이야.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생산 가능 인구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15살 이상이어야 돼요. 15세 이상, 물론 이제 상한 나이도 있겠지만, 뭐 65세라든가 뭐 64세라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일단은 총 인구에서 15세 이상 인구만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노동 가능 인구라 그래요. 그럼 이 노동 가능 인구, 즉 15세 이상 인구를 둘로 분류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요 분류를 할 때 기준이 두 가지인데 의사와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과 관련돼서 일할 의사가 있는가? 일할 능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능력은 있는데 의사가 없어. 그러면 경제활동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죠. 일할 의사는 있는데 일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비경제활동. 둘 다 없어.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경제활동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의사도 있고 이제 능력도 있으면 경제활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 경제활동 인구는 또 둘로 분류가 돼요. 취업자와 실업자. 요렇게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려면 구도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그려놨잖아요. 요게 이제 15세 이상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를 일단 둘로 분류할 것.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요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일할 능력과 의사죠. 경제활동 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할 것. 요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율을 고를 거예요. 요거부터 요 취업자 얘기는 다시 하고 요렇게 네 가지 지표. 여기를 이제 금방 요 구도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한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바로 위에 있는 게 분모가 돼.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분모에 여기에 들어와 있고 경제활동 인구가 분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누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해서 노동 가능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돼버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은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실업자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바로 위에 있는 게 경제활동 인구죠. 분모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취업률은 뭐예요? 취업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바로 위에 있는 거야.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너무 간단하죠. 요 구도만 알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 지표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고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취업률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안 들어가잖아. 아예 비경제활동 좀 이따 보겠지만 뭐 군인들, 학생들, 전업주부들, 환자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놀고 있는 사람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비중을 취업률은 정확하게 반영을 잘 못해. 요 둘 사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래서 아예 분모를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취업한 사람이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요게 고용률인 거야. 그러니까 고용률과 취업률의 차이를 여기서 아셔야 돼요. 고용률은 분모에 노동 가능 인구가 들어가는 거고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리얼하게 현장에서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건 고용률이지. 고용률은 15세 이상 중에서 실제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비경제활동 인구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더
어, 제대로 된 개념이죠. 하여튼 이 두 가지 지표가 있다. 차이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취업자와 실업자를 어떻게 그럼 구분할 거냐. 요 취업자는 요 세 가지는 다 취업자로 조사 기간이긴 한데 너무 엄밀하게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1시간 이상. 그러니까 조사할 때 일주일을 딱 주고요.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어요. 그럼 취업자인 거야. 좀 이상하죠? 네, 두 번째, 일시휴직자야.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몸이 아팠어요. 컨디션 안 좋아. 일시적으로 휴직하고 있는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또 하나, 가족 종사자. 엄마 아빠가 식당에서 일하는데 자식이 거기서 도와줘요. 무급이죠. 그걸 이제 18시간 이상 일했다라고 하면 무급 가족 종사자도 취업자로 분류를 합니다. 세 가지가 특징적인 거예요. 무급 가족 종사자, 일시휴직자, 1시간 이상 일한 자. 뭐 일주일에 하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당연히 취업자가 돼요. 당연히 취업자가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가 뭐 회사에 출근한 사람, 공무원들, 직업군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들 중에 일시 병가 휴직 내고 뭐 이런 휴직자들 있잖아요. 다 취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 아닌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실업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자, 어쨌든, 자, 요렇게 돼 있고요. 비경제 활동.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비경제 활동은 일할 의사가 없어요. 전업주부, 학생, 실망 노동자도 있어요. discouraged worker라는데 이거를 구직 단념자로도 번역을 합니다. 비경제 활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업률에 안 잡히는 거야. 근데 고용률에는 잡히죠. 그죠?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가 분모기 때문에. 자, 근데 노약자, 고령자, 환자는 능력이 없어요. 얘네들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군 복무자, 교도수감자도 능력도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사는 있을 수 있지요. 이 사람도.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나가서 일할 능력은 안 되지. 외국인은 당연히 안 잡히는 거 당연한 거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비경제 활동. 그러니까 취업률을 보면 얘네들을 고려 안 하고 하는 게 취업률이잖아. 경제활동 인구가 분모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 주위에는 노는 사람 너무 많은데 취업률은 너무 낮게 나와요. 근데 고용률 지표를 봐보면 이 사람들 다 포함해서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야. 일주일간 1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야. 이렇게 따지니까 고용률 지표를 이제 보면 조금 더 리얼한 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실업률 지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너무 적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에서 우리나라 실업률이 막 나오면 3%, 뭐 5%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이 놀고 있고 3명이 논다는 얘기. 너무 적은 것 같잖아요. 항상 과소하게 된다고. 왜 그런지를 보려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돼. 구직 단념자. 조금 전에 이 구직 단념자를 얘네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막 취업 활동을 하는데 얘네는 포기한 거야,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돼. 원서를 30개, 40개 해도 취업이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은 조사 기간 중에 비경제 활동, 그러니까 취업률이나 실업률 지표에 아예 안 잡히는 거야. 그다음에 불안정 고용자는 얘네는 경제 활동 인구에 잡혀. 네, 경제활동 인구에 잡히니까 얘네는 취업자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불안정 고용자들은 실업자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취업한 애로 가니까 실업률에는 빠져버리는 거야, 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과소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봐보죠. 구직 단념자는 포기한 사람이야.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상황이 좋아지면 의향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비경제 활동 인구, 얘네는 뭘로 분리된다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인지 아니까 임시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에는 안 잡혀. 실업률이 원래보다 얘네도 실업자인데 얘네는 실업률이 안 잡히니까 적게 나오는 과소평가된다는 거고, 또 불안정 고용자는 임시직이에요. 시간제, 뭐 알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실제로는 실업자나 마찬가지인데 취업자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뭐 일주일간 1시간 동안 일한 사람 취업자잖아요. 얘는 취업자야, 그냥. 근데 얘네들은
실업률에는 안 잡히죠. 그러니까 취업자가 돼버리니까 실업자가 아니라 실업자와 거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자로 잡아버려, 불안정 고용자를.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 불안정 고용자를 당연히 실업자에 실질적으로 포함시키면 고용의 질이 너무 낮은데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실업률 높아지겠죠, 현장보다.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굉장히 낮게 나온다. 낮게 나온다. 그리고 취업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개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핵심은 요거다. 이거 이제 이해해 두시고요. 아, 요거 이제 계산하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걸 미리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문제를 자세히 보면 노동 가능인,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노동 가능인데 100만 명이래. 얘네 둘로 나누죠. 둘로 나누는데 비경제 활동 인구가 20만이래. 그럼 여기에 20만이 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둘을 더한 게 100만이니까 여기에는 80만이 와야 되는 거예요. 80만. 그럼 이 경제 활동 인구가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지는데 취업자는 70만 명이래. 70만이니까 여긴 자동으로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둘을 더해서 경제 활동 인구가 되니까. 다음 중 틀린 건 고용률이라 그랬어요. 고용률은 여기에서 취업자로 따지는 분모가 100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률은 100만 분의 70이니까 0.7이죠. 곱하기 100 하면 70%. 맞죠? 정확하게. 자, 실업률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가 80이고 실업자가 10만이에요. 그럼 대략 0.125니까 곱하기 100 하면 12.5. 그죠? 그러니까 12.5%만, 실업률 30% 했으니까 3번은 무조건 틀렸네요. 계산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전이 바로 노동 가능 인구 100만 중에 경제활동 인구는 8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80%, 0.8이니까 80% 맞는 거죠. 실업률 지표 끝났어요. 이제 실업의 형태입니다. 자,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냐, 여기 뒤로 넘어가면 비자발적 실업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 맨날 최저임금제는 비자발적 실업을 나타낸다. 그리고 저번 강의에서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자, 이런 말씀도 살짝 드렸는데, 자, 그러면 자발적 실업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마찰적 실업이에요. 여러분, 이전 강의에서 마찰적 실업은 불완전 정보 때문에 생깁니다.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바꾸어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실업인데, 일시적이에요. 정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구직자와 일자리가 만나지 못해서, 이건 정보의 불완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보 제공을 해주는 역할, 이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고, 일어나는 이유는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완전 정보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용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정보자가 들어가야 돼. 이거를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용센터나 일자리 센터를 가보시면 희망 직종, 뭐 일 얼마, 뭐 이런 거를 다 적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고용하는 쪽에서도 거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둘을 매칭시켜서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키려면 고용정보 제공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고용센터, 일자리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여기 정보. 그죠? 요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자발적 실업에는 더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계절적 실업이라든가 기술적 실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경기적 실업이라는 게 있고요. 구조적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둘의 차이를 한번 본다 그러면 이 경기적 실업은 단기적인 건데요, 일단. 물론 마찰적 실업은 장기적인 거예요. 요것도 장기적인 겁니다. 장기적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있는 실업이라는 거야.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직장을 바꾸려고 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조적 실업도 장기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실업이에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있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에요. 경기라는 게 여러분 이런 말 쓰잖아요. 불경기, 호경기,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실업이 나왔다라는 거니까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불경기, 경기 침체 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제가 이제 항상 불경기라는 건 수요하고 공급이 있다 그러면 공급이 많은 거예요.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야. 안 팔리니까 생산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용을 못 하는 거죠. 있는 사람도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경기적 실업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경기 때 실업이 발생하면 정부가 뭘 하냐면 대표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정부가 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정부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건 이제 공공근로사업에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주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일시적 고용을 늘리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 강의에서 제가 재정 정책이란 말 썼죠? 우리가 화폐 시장 이제 곧이어 할 건데 그때 통화 정책이란 말이 나올 거야. 돈을 많이 풀고 적게 풀고 재정 정책이라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를 함으로써 일국의 총 수요를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이런 거였죠. 이걸 움직이는 정책. 정책이란 말을 쓰죠. 정책. 앞에 뭐 경기 안정화 정책. 정책 얘기를 했다라는 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든다. 공공근로사업 하는 건 재정정책과 연관돼요. 사실은. 이런 걸 하는 거는 뭐냐면 경기적 실업을 줄이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럼 줄이면은 일자리가 이제 실업이 해소가 되죠. 그럼 경기가 호황이 돼서 다시 그러면 이제 실업이 해소되고 또 지나다 보면 경기가 불황이 되면 다시 또 정부가 개입하고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또 실업이 해소되고 생겼다가 해소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적 실업은 없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결국은 0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 구조,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산업 구조예요. 산업 구조. 여기 보면 발달하는 산업과 쇠퇴하는 산업. 이건 언제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내연 자동차가 있어요.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 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같은 자동차 산업인데 산업 구조가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가잖아요. 이거는 엔진하고 변속기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는 배터리하고 전동기를 쓴단 말이에요. 기술이 완벽하게 다른 거야. 완벽하게 달라요. 산업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쪽 생산이 줄어들어. 여기는 늘죠. 그럼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이동하면 될 것 같은데 이동을 못해. Why? 완전히 구조가 다른 거야.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업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나 이런 실업은 늘 있는 거야. 늘 언제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고무신, 그러니까 뭐 섬유 산업이 쇠퇴하고 중화학 공업이 올라가고 이거는 섬유 산업이 쇠퇴하는 사람의 실업자가 바로 중화학 공업이면 또 여기는 일자리가 모자라는 거고 전기자동차는 여기는 일자리가 실업자가 생기는 거야. 여기는 빨리 고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빨리 가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는 뭐 하냐?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야. 직업 능력 개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갖고 요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용보조금을 지급해줘야 돼. 너네가 덜 자르잖아. 만약에 안 자르면 임금의 얼마를 보존해줄게. 정부에서 지원해줄게. 이런 걸 역할을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를 막겠다라는 거냐면 구조적 실업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구조적 실업.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이런 정부 정책이 어떤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역할인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실업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정책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정부 정책, 무슨 정책을 한다라는 건 경기적 실업이에요. 단기적인 거야.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엄청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정부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서 공공근로사업 이런 거 막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공공사업을. 자, 이런 거고. 형태는 이제 이렇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자연실업률, 요 개념이에요. Natural Labor Employment인데 이 자연실업률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했어요. 세 가지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요거부터 가요. 자연실업률은 두 가지만 있는 실업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결론 냅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있을 때 있는 그 실업률.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 얼마고 구조적 실업이 얼마야. 요것만 더한 게 자연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 고용 실업률. 완전 고용이란 개념은 제가 조금 이따가 GDP 갭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연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실업의 종류를 가면 마찰이 있고 구조가 있고 경기적 실업이 있었잖아요. 요 둘의 실업률만 더한 거를 자연 실업률이라 그러는데 자연 실업률의 다른 말은 완전 고용 실업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경기적 실업률은 왜 안 들어가냐라는 거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경기적 실업률은 단기적인 거예요. 이건 단기적 실업이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잖아요. 불황은 마이너스 실업이 생겨요. 그럼 호황이 되면 정부가 이제 개입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경기가 올라가. 이게 사이클을 탄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호황이었다가 불황이었다가 다시 호황이 돼. 그럼 여기에 실업자가 10만 명 생겼어. 호황이 되면 다시 10만 명이 다 고용이 돼. 실업률이 해소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경기적 실업을 장기적으로 보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이라는 건 언제나 그 사회에 실업이 늘 있는 실업이 장기적인 거야. 언제나. 이거는 둘밖에 없는 거야.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언제나 항상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는 사람들은 있을 거고, 언제나 산업은 한 산업이 쇠퇴하고 다른 산업은 번성해. 그래서 그 사이에 기술의 불일치에 의해서 이동을 못하는, 구조적 불일치에 의해서 이동을 못하는 실업은 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실업이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항상. 그래서 얘네들을 합해서 자연 실업률이다. 자연스럽게 언제나 있는 실업이니까 자연스러운 실업률이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되지 않는다. 완전 고용 실업률이다. 자연 실업률도 어쨌든 간에 실업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최적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 실업률이 보통 자연 실업률이 몇 프로가 좋습니까?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5%대 남짓 얘기합니다. 5% 실업률이 5%라 그러면 자연 실업률 수준인 거예요. 자연스럽다. 이건 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바람직하고 최적이냐? 그렇진 않지.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구조적 실업 같은 거 얘기한다 그러면 내연기관에서 아주 훌륭한 기술이 있는데 이 사람이 놀고 있는 거잖아요. 훌륭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다른 분야로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이 아닌 거야. 자연 실업률이 높다라는 건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사람이 지금 놀고 있다. 직장을 못 구해갖고 지금 6개월 동안 직장 구하느라고 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분야에 30년을 근무하셨어요. 근무하셔갖고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노하우가 어마어마할 거냐. 예를 들어서 조선업을 하는데 용접공이야. 30년 하셨어요.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겠죠. 이거는 매뉴얼로 볼 수 없는 몸에 체화된 지식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이 정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만둔다? 야, 이거는 정말 비효율적이지. 이분이 만약에 가면 젊은 노동자 10명의 몫을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정년을 늘리거나 저는 일할 수 있으면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또 국가 차원에서 보면 신규 젊은 애들이 이제 또 고용이 안 되니까 또 그런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는 게 최적의 실업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도 높으면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노동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 이것도 조금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됩니다. 자, 자연 실업률이 이제 뭔지 아셨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에요. 완전 고용 실업률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5% 얘기했는데 어떤 데는 3%였다가 5%가 됐다가 7%가 됐다가 7%가 다시 5% 이렇게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실업률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그럼 왜 변화하는 거야? 크게 두 가지예요. 경제활동 인구의 구성의 변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기타 있어요. 기타 변화 요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 있잖아요. 경제활동 나온 인구의 구성이 숙련 노동자와 나이든 노동자 요거예요. 자, 첫 번째 숙련 노동자는가 많다고 해봐요. 만약에 기술적 숙련도 한 30년, 20년 한 사람이 많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실업률이 어때요? 낮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못 자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선업에서 용접을 20년 하셔서 숙련도가 엄청 높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잘릴 리가 없죠.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경제활동에서 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미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자보다 구성률이 높다면 자연 실업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면 자연 실업률은 낮아진다. 왜냐하면 굳이 일자리를 잘릴 일이 없어. 일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똑같은 비중으로 나이든 노동자가 많잖아요. 그럼 나이든 노동자는 일자리를 잘 안 바꾼다고. 마찰적 실업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 굉장히 적다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항상 그만두고 다른 찾기. 나이 든 사람들은 가족이 있고 이러니까 불안정해지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노동자가 많으면 마찰적 실업이 낮아지니까 자연 실업 낮아지니까. 요점이 이거예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숙련 노동자가 많거나 나이 든 노동자가 많으면 자연 실업률은 낮아집니다. 굉장히. 자, 두 번째, 기타 요인으로 노동조합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업률이 노동조합이 있기만 하면 함부로 자를 수가 없게 되겠죠. 뭐 임시고용기관, 임시적으로 고용을 해주는 데가 많아. 그러면 자연 실업률이 적어지겠죠. 기술 변화, 제가 앞에서 이제 내연기관에서 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로 갈 때 이런 것도 구조적 실업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 구조적 실업을 막으려면 고용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구조적 실업과 관련된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직업 훈련, 얘도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거죠. 구조적 실업은 당연히 뭐예요? 자연 실업률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가 최저임금제, 실업급여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급여 제도를 여러분 실업급여를 줘.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찰적 실업이 있다고 했는데 실업을 예를 들어서 뭐 잘렸어. 그러면 중간에 내가 만약에 찾으면 되는데 실업급여가 쭉 나오네. 그럼 그 기간 동안 굳이 뭐 애써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돼요. 있을 때 없을 때 좀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잖아요. 최저임금제 실시하는 거. 이런 제도적인 거가 마찰적 실업에도 영향을 주지만 구조적 실업에도 영향을 줘서 전반적으로 자연 실업률에 영향을 준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개념을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GDP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갭이라는 말, 여러분, 갭은 차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빼기예요. 그러니까 총 생산 갭,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건데, 보통은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분들은 GDP 갭, 이게 이제 입에 붙어 있죠. 총 생산이라는 게 GDP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GDP 갭은 실제 GDP에다가 잠재 GDP.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자연 실업률에서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 고용을 나중에 설명할게 그랬잖아요. 요 봐보세요. 잠재 GDP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완전 고용 GDP, 자연 GDP, 자연 산출량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요. 저는 여기서 잠재 GDP라고 이제 많이 이걸 쓰니까. 근데 어떤 학자는 완전 고용 GDP라고 그러고 자연 GDP나 자연 산출량은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린다는 얘기예요. 요게 잠재 GDP가.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이 완전 고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느낌이 뭐냐면요. 여러분은 다 고용했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완전 고용은 일단은 여러분은 그냥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일할 의사가 있어. 일할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의사만 있고 능력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신장애인이야. 일을 하고 싶은 욕구는 엄청나. 네, 근데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용을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기에는 정상 근무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요?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또 이래. 이렇게 고용했는데 하루에 1시간 일해요. 이런 거를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한 8시간 정상 근무하고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다 고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일할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 빠져 있어야 돼. 대한민국 모든 15세 이상 중에 모두를 뭐 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시간도 이렇고. 자, 이게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실제 GDP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용했다는 얘기는 일을 했으니까 생산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용을 해서 생산한 걸 잠재 GDP 혹은 완전 고용 GDP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 실업률과 왜 완전 고용 실업률이 비슷한지 여기서 잠깐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서 실제 GDP는 뭐냐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사람을 모두 고용해서 8시간 정도 근무를 시켜서 공장을 돌린 거야. 그러면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00개를. 그런데 실제 몇 개 만들었어요? 이러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자, 다를 때를 보면 200개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200개를 만들었어. 아니 어떻게 100개가 맥스인데 200개를 만드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8시간 돌린 게 아니라 야간을 돌린 거야.
하루에 12시간씩 돌린 거예요. 초과 근무. 이러면 200개 만들 수 있죠. 그럼 왜 초과 근무를 했을까? 경기가 호황인 거야. 지금 주문이 밀려와. 그럼 8시간 하고 6시에 5시에 퇴근하세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야, 잔업이야, 잔업. 그러면 100개를 원래는 만들 수 있는 건데 잔업해갖고 200개를 만들어서 경기 호황된 거야. 경기가 호황이 되니까 실업률은 확 줄겠죠. 그러니까 요게 실제 실업률 된 거고 요게 잠재 실업률, 즉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실업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가보자고요. 이 둘이 같아. 실제 총생산과 잠재 총생산. 이 생산이 곧 실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산, 여러분 지금 생산이 올라가요. 그러면 실업은 떨어지는 겁니다. 생산이 곧 실업을 보여주는데 둘 사이는 당연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총생산은 실제 실업률을 나타내는 거고 움직임은 반대요. 올라가면 잠재 생산량은 GDP는 자연 실업률을 나타내는 거야. 혹은 완전 고용 실업률을 나타내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잠재 실업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표현을 안 쓰고 두 가지죠. 얘가 완전 고용이니까 완전 고용 실업률 혹은 자연 GDP니까 자연 실업률 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이면 뭐예요? 실제가 잠재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잔업하고 야간하고 난리가 난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호황기란 얘기예요. 호황기니까 실업률은 어떻다? 어마어마하게 낮을 것이다. 뭐가? 실제 실업률이. 요 낮은 실업률이라는 건 실제는 지금 잔업을 해야 되는데 이 직원들로 안 돼. 그러면 야간에 근무할 사람을 더 뽑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고요. 자연 실업률은 8시간 근무할 때 실업률이고 실제 실업률은 뭐 12시간 근무할 때 실업률이야. 호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준이 뭐예요? 실제 실업률이 중요한 거야. 호황이에요. 그럼 실제 GDP가 요게 어마어마하게 늘죠. 그러면 실제 실업률은 어마어마하게 줄 거 아니에요.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작다는 얘기입니다. 작게. 이게 자연 더 크다냐고 했잖아요. 만약 의미라는 거면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잠재 GDP가 1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실제는 80개밖에 안 만든 거야. 즉 8시간 근무해서 100개 만들었는데 80개 만들었다면 뭔가 뭐, 야 8시간 일하지 말고 5시간만 일하고 퇴근해 그만. 이렇게 된 거야. 왜 물건을 더 안 만들어요? 불황이란 얘기야. 불황. 그럼 사람들은 실제로는 실업률이 어떻다는 얘기야? 무지 높다는 얘기지. 불황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실제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더 크다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이해되셨죠? 지금 제가 이 실업률을 얘기하면서 이 갭을 얘기하면서 호황기니 불황기를 얘기했잖아요. 경기가 호황이냐 경기가 불황이냐에 따라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차이는 경기적 실업인 거예요. 그죠? 요 차이는. 경기 침체나 경기가 안 좋아.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노동 수요, 즉 고용을 줄일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당연히 실업이 증가할 건 당연한 거죠. 실업이 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마지막 결론은 이 자연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의 차이를 보고 있다. 거기서 생기는 실업률 차이는 경기적 실업에 해당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계산하고 실제 실업률 계산해 보면 거기서 나오는 실업률 차이는 경기적 실업률에 해당한다. 요점이 요거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끝부분이 오쿤의 법칙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생산과 실업은 반대다. 반대다. 생산을 많이 했다라는 건 고용을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실업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서 오쿤이라는 사람이 오쿤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실업률과 총생산, GDP 사이에는 반비례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요게 이제 GDP가 되는 거고 총생산, 그다음에 총생산, 여기가 이제 실업률이 되는 거야. 반비례한다. 음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 실업률의 변동이 이에 상응하는 총생산 갭의 변화에 비해 작게 난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해 보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생산이 이렇게 늘었어요. 제가 그림으로 이만큼 늘은 거예요. 그러면 실업도 이만큼 줄어야 되는데 실업은 요만큼 줄은 거야. 줄긴 줄어요. 줄긴 줄어야 되는데 생산이 는 거보다 더 적게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총 생산이 1% 증가할 때 요게 1% 증가했어요. 1% 증가한 거야. 그럼 시럽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1% 감소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럽은 1% 미만인 거야. 다시 말해서 0.4%만 줄은 거야. 이거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즉, 둘의 변화가 1대1로, 요때 말하는 시럽이라는 건 당연히 경기적 시럽입니다. 총생산 갭의 변화니까 경기적 시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1대1이 아니다. 즉, 1% 올라가면 1%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제 오큰의 법칙은 알았어요? 두 번째 질문. 왜 이렇게 되지? 왜 1% 올라가면 1% 줄지 않냐? 왜? 첫 번째가 얘예요. 자, 기업은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즉 사람을 자르거나 이러기보다는 노동 시간 변화를 통해서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람을 자르지 않고 일단은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는 거예요. 자, 경기가 좋아. 그럼 사람을 더 고용하기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거야. 시간 변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에는 차이가 없는 거야. 이미 고용된 사람이 일을 더 많은 시간 하거나 더 적은 시간 하니까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경기 둔화 시에는 취업을 포기한 상황이 발생한. 이게 뭐예요? 구직 단념자가 나온단 말이죠. 경기가 변하면, 그러니까 둔화 시에 구직 단념자. 원래 경기 둔화 시에는 실업률이 훅 올라가야 되는데 구직 단년자 때문에 실업률이 어떻게 돼요? 과소평가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업률은 이 실제로보다 작게 변한다는 거예요. 작게. 경기적 실업률은. 요 관계를 이해하셨죠? 요게 오쿤의 법칙이다.